안녕하세요. 어린이 카시트와 패밀리카 안전정보를 이야기하는 아이와차입니다. 오늘은 2024년을 마무리하는 아이와차 패밀리카 어워즈 안전하고 합리적인 중고 패밀리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선정 기준은 안전성, 두 번째 카시트 설치 용이성, 세 번째 뒷좌석 공간이죠. 그리고 네 번째 유지 비용, 다섯 번째 가격입니다. 감가가 충분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겠죠. 가격 순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평균 한 5천만 원 이하의 저렴한 모델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싸고 좋은 차들은 많죠. 아이와차에서 항상 추천드리는 패밀리카들을 연말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그런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고차는 지금 현재의 안전기술이나 편의사양을 완전히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몇 년 된 차들이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은 감안하고 예산에 맞춰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이와차는 이런 차가 좋은 패밀리카로 생각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차량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은 부모님 본인의 몫이니까 선택에 앞서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LF 소나타의 페이스 리프트 버전 2018년식 이후에 소나타 뉴라이즈를 3명에서 4명인 가족을 위해서 국산 중형 세단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권장하는 트림은 가솔린 그리고 LPG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인데, 이 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풀옵션 모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비성이 좋은 파워트레인이 LPG나 가솔린이니까 2.0 가솔린과 LPI를 추천드립니다. 카시트 대책은 다행히도 요때 차량부터 현대자동차가 단계적으로 락을 걸어서 카시트를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안전벨트를 적용시켜 줬습니다. 참 운이 좋게도 2열의 중앙 테더 앵커가 원가 절감으로 삭제되지 않고 북미형과 동일하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나타 뉴라이즈를 구입하면 미국에 판매되는 소나타 2018년식 이후의 모델과 동일한 카시트 안전 대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차량은 현대 맥스 크루즈 7인승입니다. 미국에서는 현대 산타페 XL이라고 판매됐죠. 2013년식에서 2019년식 사이, 그리고 4명에서 5명 가족을 위해 추천드립니다. 미국에서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권장 트림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비성이 많이 용이해진 유로 6 버전의 2.2 디젤 익스클루시브 풀옵션 모델입니다. 그리고 파이니스트 에디션 중고로 구입하시는 게 낫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비용을 생각해서 이륜들을 많이 구입하시는데요. 아이와차의 생각은 올휠 드라이브가 자동차의 회피 기동에 도움을 줘서 모든 가족이 사고를 한 번이라도 면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사륜 선택은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안전성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사륜을 추천드립니다. 2013년에서 19년 사이에 나온 이 맥스크루즈의 경우에는 ALR이 안 들어갑니다. 7인승인 경우에는 2열 중앙에 테더 앵커가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2명이거나 3명일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중앙에다 카시트를 설치해서 3열에 진출입을 가능케 한다든지, 그리고 2열의 한 사이드에 한 명이 또 승객이 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카시트 세대를 안전하게 2열에다가 연달아서 설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앙 테더 앵커의 역할은 매우 크다. 그래서 맥스크루즈 7인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기아자동차에서는 IIHS에서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은 올뉴 소렌토 7인승을 추천드립니다. 4명에서 5명 가족을 위해서 추천드리고요. 2014년에서 17년식 사이 권장 트림은 디젤, 노블레스, 스페셜 가장 풀옵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험 성격으로 사륜을 선택하시면 온 가족을 많이 태우는 차량으로서는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올뉴 소렌토는 ELR 들어가고요. 2열 중앙 테더 앵커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2열 중앙에 테더 앵커를 삭제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원가 절감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모델들이 이제 다 변경되면서 지금 나오는 모든 현대 기아 자동차들은 2열 중앙 테더 앵커가 모두 삭제됩니다. 그 부분들이 좀 아쉽죠. 그 다음 이제 기아 자동차의 니로 2세대 모델을 3, 4인 가족을 위한 추천드립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나온 차량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의 IHS 스몰 오버랩이나 이런 업데이트된 테스트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닛 신차 평가 프로그램을 보면은 별 4개급을 받았어요. 아주 좋은 등급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로 엔캡에서는 성인 승객 91%, 그리고 어린이 승객 84%, 카시트 설치하고 후석에 앉았을 때의 이제 안전성을 알아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로 엔캡에서는 별 5개를 받았습니다. 니로는 북미형 사양과 동일하게 AL 안전벨트가 적용이 되고 2열 중앙에 테더 앵커가 들어갑니다. EV3와 동일한 시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테더 앵커 3개를 넣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 개의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 뒤에 테더 앵커가 달려져 있는데 이렇게 부직포로 테더 앵커 부위는 또 절개를 안 해놨어요. 원가 절감으로 본 거겠죠. 커터칼로 그 부분을 세로로 그어주면 안에서 테더 앵커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서글프지만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카시트 2대에서 3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차량이라서 니로를 3, 4인 가족을 위해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쉐보레의 임팔라입니다. 임팔라 같은 경우에는 IIHS에서 탑 세이프티 픽은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체로 안전성은 좋은 편입니다. 스몰 오버랩부터 대부분의 요 당시 때 충돌 테스트들은 다 좋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헤드레스트 그리고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굿을 못 받았다. 액셉터블을 받는 바람에 탑 세이프티 픽을 이 당시에 받지 못했죠. 쉐보레 임팔라는 3명에서 4명 가족을 위한 대형 세단으로 이제 추천드리고 2015년식 이후 2.5리터 가솔린 LTG 또는 프리미어 트림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중고차는 무조건 풀옵션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엔진이 적은 게 좋겠죠.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를 매기고 기름값도 비싸기 때문에 임팔라는 미국에서 북미형 모델을 그대로 개량 없이 들여온 모델이기 때문에 안전벨트는 LR로 그대로 들어오고 2열 중앙에 테더 앵커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팔라는 굉장히 재미있게도 여기 아이소픽스가 하나, 2개, 그리고 여기 뭔가 하나가 더 있죠. 이게 뭐냐면 6대4 폴딩을 했을 때 카시트를 중앙에다가 설치하고 이쪽에 성인 승객이 앉아라.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미국 차들만의 어떤 아이소픽스 개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수입 브랜드로 갈 건데요. BMW의 X5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나온 모델이고요.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40i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알아보시면 되겠고, BMW는 우리나라에 아시아 전용 트림으로 한국에 제작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안전벨트가 바뀌어요. 북미형과 다릅니다. 또 ELR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열 중앙 테더 앵커는 따로 삭제하진 않습니다. 그대로 붙어서 들어옵니다. X5는 항상 되게 스포티하게 외형상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패밀리카로도 많이 사용되게끔 만들기 때문에 뒷좌석을 굉장히 평평한 벤치 시트로 만듭니다.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차량임에도 1세대 때부터 X5는 바닥에 센터 터널의 침범을 최소화해 왔습니다. 왜냐? 3명이 뒷좌석에 탈 수 있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사실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X5는 그 기조를 그대로 잘 따라서 어쨌든 뒷좌석의 카시트 대책이라든지 공간이 상당히 가족 친화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MW의 5 시리즈 2017년에서 2023년까지 팔았던 G30 5 시리즈입니다. 3명에서 4명 가족을 위한 중형 럭셔리 세단으로 추천드리고요.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권장 트림은 아무래도 가솔린으로 530i 사륜을 선택하는 게 일단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 버전은 ELR로 안전벨트로 들어오고 2열 중앙에 테더 앵커조차도 삭제돼서 들어옵니다. 뒷유리 선반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 마감재를 뜯어가지고 안을 확인해 보면은 쇠붙이는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마감해서 내부 공간을 뭐 스피커로 채운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안전장치 같은 것보다 편의장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나라의 법규에서 중앙 테더 앵커에 어떤 의무사항이 없으면은 그거 하나 빼고 그냥 스피커 달아주거나 뭐 다른 거 넣어주자,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마감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3, 4인 가족을 위한 중형 세단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뒷좌석이 후륜구동 차량 세단들 중에서 가장 평평하면서 카시트 설치하기가 아주 좋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소픽스 앵커의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나는 BMW 아니면 못 산다, 막 그러시는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BMW가 괜히 판매량 1, 2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굳이 가족을 위해서 패밀리카로 이 차를 사야 된다면 5 시리즈를 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우디 브랜드입니다. 아우디 Q7입니다. 7인승. 탑 세이프티픽 플러스를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Q7 2세대고요. 4명에서 5명, 자녀 2명, 3명인 가족을 위한 중형 3열 럭셔리 SUV로 추천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 연식 이후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프리텐셔너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뒷좌석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솔린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기량 낮은 가솔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카시트 대책은 ELR 들어갑니다. 북미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우디 Q7은 이렇게 3분할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균등하게 하나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어요, 시트가. 그러면서 아이소픽스를 3세트를 여기다가 다 넣어줘요. 중앙에도 아이소픽스가 들어갑니다.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테더 앵커도 3개, 3열까지도 이렇게 아이소픽스 앵커와 테더 앵커가 아주 모든 전좌석에 적용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거의 뭐 대놓고 가족들 쓰라고 나온 차죠. 그래서 아우디 Q7은 나는 이제 미니밴처럼 아주 큰 차량은 필요가 없다 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차예요. 그 다음 이제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탑 세이프티픽 플러스를 받았고요. 2019년식 이후로 6세대 차량, 그 중에서도 이제 캡틴 시트가 아닌 벤치 시트 7인승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4명 또는 5명 가족을 위한 추천드립니다. 선호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용 차를 선택하실 때는 중간에 비어있지 않은 벤치 시트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화물이 앞으로 넘어오는 것 뿐만 아니라 카시트 대책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2명, 3명 되는 집들은 이 중앙 좌석을 카시트 설치로 활용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이 차량이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되도록 6인승은 피하시고 7인승으로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포드 익스플로러는 북미형 차량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ALR 안전벨트 들어가고 2열 중앙에 테더 앵커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열에 아이소픽스 2세트 들어가고요. 이 차도 좋은 게 2열 시트가 이렇게 3분할 시트로 되어 있어요. 2열 중앙에 아이소픽스가 세트로 들어있진 않지만 여기에 카시트를 온전히 놓고 안전벨트나 테더 앵커로 카시트를 정확하게 올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떤 카시트를 올려놓아도 설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차들은 6대4 시트로 되어 있죠. 중형급 SUV들도. 그런데 포드 익스플로러의 경우에는 3분할 시트로 만들면서 카시트와 성인 승객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잘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열에도 이렇게 아이소픽스를 달아줬습니다. 그 다음 렉서스입니다. 렉서스 RX 4세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판매했던 모델을 3, 4인 가족을 위한 중형 하이브리드 럭셔리 SUV로 추천드립니다. 3.5L 가솔린 하이브리드 450 추천드리고요. ALR 들어가고 2열 중앙 테더 앵커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열 중앙에 카시트 설치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카시트 세대까지도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3, 4인 가족이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열이 있는 버전도 있어요. L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롱 휠 베이스 버전이라고 해서 조금 늘려가지고 3열을 어거지로 만든 건데 3열 공간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모델로 선택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은 렉서스 ES350입니다. 탑 세이프티픽 플러스 받았고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만들어진 모델을 중고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3.5L 가솔린 또는 2.5L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북미형 사양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벨트 들어가서 카시트를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고 2열 중앙 테더 앵커가 들어갑니다. 뒷좌석 공간이 아주 여유롭고 카시트 대책도 이제 로어 앵커의 위치도 좋기 때문에 이 차량 전륜구동 편하게 타는 차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고장도 잘 안 나고 만족스럽게 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캠리입니다. 캠리도 탑 세이프티픽 플러스를 받았죠. 이것도 3, 4인 가족을 위한 중형 세단으로 추천드립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나온 뉴 캠리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나온 캠리가 안전성도 가장 이제 보강이 많이 되어 있고 2.5L 가솔린 정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연비 위주로 가겠다. 그러면은 2.5L 가솔린 하이브리드 XLE로 하시면은 환상적인 연비를 또 경험하실 수가 있죠. ALR 안전벨트 들어가 있고 2열 중앙 테더 앵커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는 큰 차는 죽었다 깨어나도 싫고, 그리고 연비도 좋았으면 좋겠고, 카시트도 세대 설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토요타 프리우스 V라는 차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델은 또 북미형과 동일 사양은 아니에요. 이렇게 호박색 차폭등이 안 들어갑니다. 3명에서 5명 가족을 위한 추천을 드리고요. 2015년에서 21년 사이에 들어왔던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트림이 1.8 가솔린 하이브리드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북미형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2열 중앙 테더 앵커는 그대로 들어가요. 그 다음은 요것도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차종인데 토요타 아발론이라는 대형 세단입니다. 3, 4인 가족을 위한 대형 세단이고요. 미국에서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요게 이제 4세대 모델입니다. 3.5리터 가솔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정비할 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기름값은 좀 들어갑니다. ELR 안전벨트 2열 중앙 테더 앵커가 들어갑니다. 요 4세대 모델이 뒷좌석 시트가 이제 거의 벤츠 시트로 평평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카시트 설치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스커티 킬머라는 미국의 엄청 유명한 이제 자동차 정비사 출신의 원로입니다. 구독자 643만 명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유튜버인데요. 이분조차도 렉서스 비싸게 주고 사지 말고 아발론 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렉서스 ES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아발론을 모르고 계세요. ES 살 돈이면 아발론 사고 남는 돈으로 뭐 다른 거 할 수가 있죠. 똑같은 차인데 렉서스 배지만 안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발론 5세대는 하이브리드가 들어갑니다. 2018년식 이후 모델인데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2.5리터 가솔린 하이브리드 들어가고요. 나는 이제 연비를 좀 좋은 차를 타고 싶다. 그러면 5세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북미형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ALR 안전벨트 들어가고 2열 중앙 테더형 그대로 들어갑니다. 감가 엄청나게 많이 되기 때문에 되게 저렴하고 좋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그 다음에 토요타 벤자입니다. 벤자. 요거 이제 우리나라 디자이너가 디자인했다고 유명했던 차인데 현재는 지금 2세대 벤자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죠. 2013년 이후에 나왔던 1세대를 3명에서 5명 가족을 위한 중형 크로스오버로 추천드립니다. 2.7리터 가솔린 전륜이 있었고 요거 연비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3.5리터 가솔린 사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는 받지 못했고 탑 세이프티 픽을 받았습니다. 북미형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전벨트 들어가고 2열 중앙 테더 앵커 들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혼다 파일럿입니다. 파일럿은 4명에서 5명 가족을 위한 중형 3열 EV로 추천드리고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파일럿 3세대 그리고 4세대 모두 좋은 차량입니다. 3.5리터 가솔린밖에 없고요. 예전에 엘리트라고 해갖고 7인승 캡틴 시트 모델이 들어왔었는데 그 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풀옵션의 의전 성향으로 딱 한 트림만 엘리트라고 들여왔던 모델인데 그거는 선택하지 마시고 8인승 벤츠 시트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카시트와 성인 승객이 그리고 화물 실을 때에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북미형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벨트 들어가고 2열 중앙 테더 앵커 당연히 들어가고 4세대 신형 같은 경우에는 2열에 믹스가 3세트 들어갑니다. 3분할 시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열에 아이소픽스 한 세트 들어가고 테더 앵커 3개 들어갑니다. 중형급 3열 SUV 중에서는 파일럿만한 차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니밴이 싫으신 분들은 이 차가 5인 대가족, 뭐 4인 가족 중에서 이제 카시트 설치하고도 많은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파일럿을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고장 잘 안 나고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고 지금 나오는 파일럿은 탑 세이프티 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혼다 오디세이입니다. 오디세이는 이전에 4세대 모델도 그리고 지금 현행 5세대 모델도 모두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고요. 4명에서 5명 대가족을 위한 3열 미니밴으로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4세대를 선택하실 때에는 이 그릴이 까만색인 2014년식 이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때부터 8인승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혼다 오디세이는 미국에서도 8인승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때 7인승만 혼다가 들여왔어요.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그때부터 8인승을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8인승으로 정착이 된 건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인 가족이나 5인 가족 모두 8인승을 선택하셨을 때 이 차량을 100%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량도 북미형이기 때문에 ALR 안전벨트 그대로 들어있고 전자석. 그 다음에 2열 중앙 테더 앵커. 당연한 게 8인승은 2열 중앙이 3분할 시트고 탈착식 독립형 시트예요. 그래서 2열 중앙에도 아이소픽스가 들어갑니다. 3열에도 아이소픽스 들어가죠. 그래서 총 아이소픽스는 5세트가 들어가고 테더 앵커 6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카시트만 잘 준비한다면 카시트 6개까지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인기 많은 카니발 구입할 돈으로 이 차를 사고 기름값까지 하면, 그리고 자동차세 내고 다 해도 중고 가격이 그 정도로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혼다 CR-V입니다. 3, 4인 가족을 위한 소형 SUV로 이제 추천드리고요. 2020년식 이후의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바로 이전 세대 모델과 현행 모델 모두 탑 세이프티 픽 이상의 등급을 받았고, 현행 모델은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안전하다는 얘기고요. 뒷좌석 시트가 이제 소형 SUV들 중에서도 그나마 뒷좌석 공간이 넓고 시트가 평평합니다. 그리고 아이소픽스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카시트 서기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카시트 3개까지도 감당이 가능한 차긴 합니다. 물론 좁지만요. 권장 트림은 1.5L 가솔린 전륜도 이제 경제성을 본다면 선택할 수 있겠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하이브리드, 투어링, 4륜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북미형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벨트 들어가고 2열 중앙에 테더 앵커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혼다 어코드 10세대입니다. 세이프티 픽 플러스 받았고요. 3, 4인 가족을 위한 중형 세단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나왔던 바로 직전, 지금 현행 모델의 바로 직전 모델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5L 가솔린 터보도 좋고 2.0 가솔린 하이브리드 투어링도 좋습니다. ALR 안전벨트 그대로 들어오고 2열 중앙에 테더 앵커 들어갑니다. 뒷좌석 평평한 편이고 아이소픽스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랜드로버입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 3인에서 5인 가족을 위한 중형 3열 럭셔리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장 연식은 2022년 이후 2.0 가솔린 버전과 3.0 가솔린 버전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가솔린 트림을 추천드립니다. 디스커버리는 미국 쪽에는 이제 테스트는 없고요. 유럽에서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성인 승객 충돌 안전성은 90%, 그리고 어린이 승객 안전성은 80%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디스커버리는 북미형이 아니기 때문에 EL 안전벨트로 들어오고요. 2열 중앙에 테더 앵커 들어갑니다. 3열에 아이소픽스 2세트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2열도 3분할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이와차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패밀리카의 이 뒷좌석이 균등하게 3분할 되어 있는지, 그리고 착좌부가 평평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이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5는 완벽하게 부합하고 있죠.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랜드로버는 항상 고장률이 높다, 이렇게 이미지가 굳혀져 버려서 잘 타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중고차를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보증기간이 어느 정도 좀 남은 차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떤 차든지 마찬가지지만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보증기간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푸조 5008를 소개합니다. 3명에서 5명 가족을 위한 소형 3열 크로스오버 SUV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식 이후에 나온 차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1.1L 가솔린 터보나 이 전 모델은 이제 2.0 디젤이 있었습니다. 항상 아이와차는 디젤보다는 가솔린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푸조 2.0 디젤 엔진에 대해서는 애프터마켓 부품도 꽤 있습니다. 공유하는 엔진들이 다른 브랜드에도 좀 있어가지고, 카시트 대책은 EL 안전벨트가 들어가고 2열이 3분할 시트로 되어 있고 아이소픽스가 3세트가 들어갑니다. 상당히 좋은 차예요. 하나 이렇게 3분할 시트로 되어 있고, 모든 2열의 모든 좌석에 아이소픽스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앙에다가 카시트 설치하고 사이드로 시트 접어서 3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성인 승객이 양쪽에 앉을 수도 있고, 카시트를 중앙과 사이드에 하나씩 설치하고 성인 승객은 편하게 사이드에 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차를 활용하려면 이 2열 중앙에다가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앙 시트가 이 차량 내에서 가장 안전한 좌석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 이 중심 부위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승객 안전 전문가들의 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고, 이미 통계로 2열 중앙 좌석이 가장 안전하다는 건 통계로 다 증명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 명이다 하더라도 사실은 2열 중앙에다가 카시트를 설치하면 좋겠죠. 안전성으로 봤을 때도요. 유로 엔캡에서 성인 승객 안전성 86% 그리고 어린이 승객 안전성 85%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별 5개죠. 그 다음에 이제 볼보입니다. 볼보에서는 XC90 이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받았고요. 3명에서 5명 가족을 위한 중형 3열 럭셔리 SUV로 추천드립니다. 2016년식 이후가 되겠고요. 권장 트림은 2리터 가솔린 7인승 요게 되겠습니다. 볼보의 XC90 같은 경우는 국내에 아시아 버전이 들어옵니다. ELR 안전벨트 들어가고요. 2열 중앙에 테드 앵커 들어갑니다. 이렇게 3분할 시트가 들어갑니다. 2열 중앙의 시트가 굉장히 평평하고 널찍한 시트가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카시트 설치하기가 좋다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단종 브랜드지만 꽤나 안전하고 내구성이 그나마 좋은 차 뭐가 있을까? 닛산 브랜드 중에서 2019년쯤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판매하다가 철수한 그런 차종들이 있습니다. 닛산 알티마 L34 3, 4인 가족을 위한 중형 세단으로 추천드리고요. 2.5리터 가솔린 테크 트림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풀옵션인 거예요. 안전벨트 들어가고 2열 중앙 테더 앵커 들어갑니다. 벤치 시트로 뒷좌석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소픽스 위치도 좋고요. 카시트 설치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HS에서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죠. ADAS도 들어가고요. 국내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일한 단점이 CVT가 들어간다는 것인데 닛산의 CVT가 정비성에서 내구성에서 엄청난 리스크였어요. 요 세대에 들어오면서 CVT가 한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나마 내구성이 조금 올라가요.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내구성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전처럼 쉽게 망가지는 거의 뭐 소모품처럼 망가지는 경우는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때 같이 나온 닛산 무라노 G52 버전이 있습니다. 이때 하이브리드로 나왔어요. 연비형 하이브리드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다운사이징을 도와주는 그런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이 무라노에 들어갔습니다. 연비는 극적으로 좋아지진 않지만 예전처럼 형편없진 않다. 그래서 3명에서 5명 가족을 위한 중형 5인승 SUV로 추천드립니다. 2015년식 이후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감가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북미형 사양이라서 안전벨트 들어가고 2열 중앙 테드 앵커 들어갑니다. 2열의 시트도 굉장히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카시트 설치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카시트 1대, 2대, 3대 설치하기도 모든 다양한 상황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와차 패밀리카 어워즈 중고차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봤습니다. 올해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